안녕하세요. 천칭자리부터 물고기자리까지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의 별자리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천칭자리 시작을 해볼게요. 천칭자리의 일단 전반적인 그 점성학적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금 보면 이제 달이 첫 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달이 태양을 향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집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집에서 태양과 만나게 되죠. 그거를 점성학적 용어로 합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합삭 시기에는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집에 이 사수자리 기운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주된 어떤 이슈, 주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집에 태양이 이 화성하고 120도의 각도를 맺으면서 좀 격렬하게 강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집에 있던 이 토성하고 목성이 염소 자리에 위치하고 있던 토성 목성인데, 이 기운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돼요.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에 더 기운이 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초, 중, 마지막 뭐 이렇게 보면은 들어올 때 초반이랑 거의 끝에가 가장 기운이 세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뭐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어떤 하늘의 모습의 특징이 영향을 이제 끼치는 거죠.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달이 이동한다는 거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상황에 임해야 되는 시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뒤로 빼거나 뭐 도망치거나 또는 뭐 숟가락 얹고 그냥 주변에 눈치 맞춰서 가거나 이렇게 이제 이 시기 동안에 살기보다는 내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좀 적극적으로 내가 뭐 도전적으로 임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상황을 주도하고 리드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좋다.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번 주를 좀 살아가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의 힘과 나의 어떤 능력,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나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지렛대 삼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나의 능력이나 힘으로 상황을 주도해야 되는 어떤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세 번째 집에서 합삭이 일어나는데요. 이 세 번째 집이라는 거는 여행, 공부,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 이런 것들을 보통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좋은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큰 변화를 주거나 뭐 어떤 노선을 크게 변경하거나 이런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좀 시야를 좀 넓히고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 또는 뭐 변화의 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좀 시행착오를 약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시행착오를 이렇게 하면서 뭐 배우는 자세로 살기가 좋은 시기다. 라는 거죠. 좀 다이내믹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동안은 뭐 정적으로 그냥 했던 것만 계속 똑같이 하고 뭐 했던 장소만 똑같이 있고 뭐 폐쇄적으로 어떤 공간이나 일에 그냥 머무르기만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주변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만나고 또 같이 하고 함께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착하는 건 아니고 좀 열린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기운들이 쉽게 들어오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화성이라는 것이 지금 7번째 집에서 태양의 영향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주변 사람과 적극적인 교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애를 안 하는 중이라면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서로의 어떤 느낌이나 그 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느낌이나 관계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새로. 그런데 이게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까 관계가 너무 급하게 발전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거죠, 확 불타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연애로만 국한해서 보면요. 근데 이게 연애가 아니더라도 뭐 일이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생활이더라도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나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적극적인 교류가 약간 지나치기 때문에 좀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싸움을 통해서 서로의 솔직한 마음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막 빡친다고 내가 화가 난다고 다 잘라버리고 뭐 다 맞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대화 능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집의 토성과 목성의 기운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네 번째 집이라는 거는 보통 거주나 어떤 가족, 거주 집 가족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서의 어떤 지속적이고 오래된 스트레스나 문제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마무리하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바지라는 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좀 더 우리가 더 임팩트 있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막 이제 끝이니까 대충 해야지, 이제 이제 드디어 넘어가는구나, 그냥 뭐 신경 꺼야지, 이런 태도로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끝까지 집중을 해서 마침표를 확실하게 찍고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천칭 자리 알아봤고요. 정갈 자리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별자리 운세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갈 자리 한번 살펴보면, 일단 달이 12번째 집에서 두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에서 태양하고 만나게 됩니다. 합삭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집에 있는 태양이 여섯 번째 집에 있는 화성하고 120도의 관계를 맺으면서 화성의 기운을 좀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집에 있었던 토성하고 목성의 기운이 막바지로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 한 주가 되겠네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이 첫 번째 달이 12번째 집에서 두 번째 집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기 동안은 좀 조용히 차분히, 좀 오타가 있네요. 차분히 조용히 차분히 좀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벌려놓은 일들이나 좀 뭔가 해놓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잘 마무리해야 되고, 또는 좀 휴식을 취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뭔가 내 기운을 막 펼치기보다는 안전한 나의 영역 안에서 좀 에너지를 갈무리하면서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휴식을 취하면서 나한테 집중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교 활동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그런 종교 활동 또는 봉사 활동, 또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장소라던가 어떤 것들 안에서 내가 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하우스, 그러니까 두 번째 집에서 지금 합삭이 일어난다는 거는 재물이나 소유에 관한 주제에 집중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요즘엔 중고나라 같은 것들, 당근마켓 이런 게 되게 발달돼 있잖아요. 무엇을 팔고, 이런 식으로 나의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현대인들은 이런 거에 엄청 관심이 많고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들고 나가는 그런 어떤 시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번 주에 시작되고, 또 이게 한 달 동안의 어떤 큰 이슈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볍게 사소한 것들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약간 중요한 물건들 또는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매하려고 할 때, 또는 그런 구매나 어떤 재물적인 행위가 나의 어떤 소유물에 큰 영향을 줄 때, 예를 들어 내가 자산이 10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1억에 뭐를 쓴다. 그럼 10%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소유한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이번 주 말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한 달 동안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성이 지금 여섯 번째 집에서 영향을 주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재물이나 소유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특히나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들을 싹 갈아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버리지 못했던 물건들이나 그런 게 있으면 싹 버린다던가, 또는 내가 꼭 필요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미뤘다라면, 사야 되는데 미뤘다라면은 그런 것들을 다 사고 교체하고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편의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 또는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소유물에 대한 변화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집에서 토성목성이 염소 자리에 있는 거는 이제 막바지긴 하지만 이동이나 변화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갈자 같은 경우가 이번 연도에 이 토성 목성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보통 목성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영향을 끼치고, 토성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그래서 원래 이게 디폴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배경화면 같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주간 운세할 때 특별히 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드러지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보통 어떤 게 이제 들어올 때 시작할 때랑 그다음에 그게 이제 끝날 때, 그다음에 이 토성이나 목성의 기운하고 태양이나 달이나 뭐 화성 같은 것들이 연동돼서 움직일 때, 이 세 가지 경우가 이 토성이나 목성이 두드러지게 전면으로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막바지 기운이거든요. 토성이나 목성이 염소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어떤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운이 순간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이나 변화에 대한 제약이 막바지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잖아요. 그런데 막 기승을 부려요. 이제 치료제랑 백신이 내년 초에는 거의 다 막 나오고 막 맞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난 건데,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예방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더 이상 좀 걱정을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끝난 건데 지금 바로 직전, 끝나기 바로 직전이라서 막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기운이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에는 또 이렇게 기승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이 이동이나 변화에 대한 제약의 개념으로 정갈자리 같은 경우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별자리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 그런 영향을 또 받겠죠. 아직까지는 주변과 소통이나 교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약간 답답할 수 있겠죠. 사수자리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별자리 운세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달이 11번째 집에서 첫 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첫 번째 집에서 합삭을 하게 되죠. 보통 어떤 별자리 시기가 되면 그 별자리의 첫 번째 집이 활성화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사수자리에 태양이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수자리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집의 기운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집이라는 거는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는데 나 자체를 나타내는 집이에요. 그래서 나의 기운이 좀 세지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이렇게 달하고 태양이 첫 번째 집에서 합삭을 하면 더욱더 이제 그런 이슈나 주제가 부각이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집의 태양이 다섯 번째 집에 있는 화성에 인해서 강화되고요. 더욱더 더 세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집에 있는 토성하고 목성이 염소 자리에 막바지에 위치해서 막바지의 영향을 받는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 보면 일단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흐름이 끊어지고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고 들어오는 시기, 이때에는 중요한 게 자신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못할 거야, 이거밖에 안 되지, 저것 때문에 어떡하지, 이 정도를 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한계를 두거나 제약을 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은 이 시기에 별로 좋지 않다 라고 보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저거 재밌겠네,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한 시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도전이나 경쟁, 그러니까 합삭이 첫 번째 집에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도전,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을 내가 성취하기 위한 경쟁, 그리고 나 자체를 신경 쓰는 것, 나의 건강이나 나의 모습, 내가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운동 같은 것들에 되게 좋은 시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경쟁이라든가 도전,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건강,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게 운동이잖아요. 그런 것도 좋고요. 뭔가 새로운 시도하기가 참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화성의 기운 또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화성이라는 행성의 기운 자체도 매우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기운이에요. 굉장히 에너지가 스파크가 팍팍 튈 정도로 강력한 기운을 가진 행성이고, 그러한 기운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을 내뿜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취미 생활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그 취미 생활을 정말로 적극적이게 즐길 수도 있고요. 또는 새로운 취미 생활이나 도전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뤄뒀던 거 있잖아요. 나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저거 재밌겠다, 계속 그러면서 미뤄뒀던 것들, 그런데 지금 하긴 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당장 하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그걸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기에는 좀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그리고 주변의 저항에 내가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특징을 지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신입사원이나 또는 뭐 군대 처음 갔을 때 이등병 같은 태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주변에 맞춰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 이런 기운이 들어오면은 충돌이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 기운이 워낙 강해지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자기 기운이 강해지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상황을 내가 주도하고 리드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는 누구나 다 갖기 시작하거든요.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내 뜻대로 상황이 됐으면 좋겠지. 주변의 뜻에 맞춰서 내가 내 뜻을 죽이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누구나 다 그 자기 자신, 나라는 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에고라고 얘기하지만 그 에고가 굉장히 강해질 때의 쾌감이나 기분 좋음을 많이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하여튼간 그런 의미에서 좀 좋을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토성이나 목성이 지금 두 번째 집에서 막바지에 있는데 이거는 이 두 번째 집은 자신의 영역이나 익숙한 패턴 또는 가치관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이나 패턴을 고집하고 고수한다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폐쇄성이 발생할 소지가 높죠. 그리고 재물이나 물질에 대해서 내가 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 내가 재물이나 어떤 물질을 성장시킬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이 시기에 더욱더 또 집중될 수 있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폐쇄성이 너무 강해지면서 내 기운이 세지면 주변하고 어울리기가 어렵잖아요. 뭐 어울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이 시기는 조금 충돌을 피하는 자세가 필요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염소자리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별자리 운세 살펴볼게요. 염소자리 같은 경우는 달이 10번째 집에서 12번째 집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시기고요. 그리고 12번째 집에서 태양과 만나는 합삭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있는 화성이 태양의 영향을 강하게 주고요. 첫 번째 집에 있던 목성하고 토성, 어떻게 보면 이번 해는요, 2020년도라는 해는 이 염소자리 분들하고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시기죠. 그 다음에 양자리 천칭자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성 목성의 기운을 직방으로 받는 분들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위치한 별자리들입니다. 염소자리랑 개자리, 그 다음에 천칭자리, 양자리 이런 쪽인데 이 천칭자나 양자리는 굉장히 힘들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90도라는 각도는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아도 힘들고 나빠도 힘듭니다.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염소자리나 개자리는 굉장히 좋거나 굉장히 나쁘거나 약간 극단적으로 갈려요. 나의 한계를 돌파하거나 염소자리 같은 경우는 또 나의 한계에 무릎 꿇어서 좌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 개자리 같은 경우도 이 환경에 내가 완전히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거나 또는 이 환경을 이용해서 내가 완벽하게 한 단계 진일보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시기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참 어려움과 힘듦을 주죠. 그런데 특정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시기를 기회 삼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한계를 깨부수는 그런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떤 동전의 앞뒷면이 좀 있는 거죠, 항상. 그런 것도 이제 이건 큰 관점이에요. 뭐 이건 개개인의 모든 모든 염소자리 개자리가 다 그렇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특히 그 염소자리 상승 별자리 중에서도 좀 뒤쪽에 위치하시는 분들,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좀 뒤쪽에 위치하시는 분들 이 그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승 별자리더라도 예를 들어 염소자리 초반에, 그러니까 0도부터 15도 사이에 위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15도에서 그 30도 사이에 위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반이고 후반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반에 위치하시는 분들은 정말 직방으로 이러한 의미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네, 좀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좀 살펴보면 달이 10번째에서 12번째에 위치한다는 거는 좀 기존의 상황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잘 감당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내 명예나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을 잘 차려야 되고 이런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2번째 집에서 합삭이 난다는 거는 좀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내가 이기적으로 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위한 희생이나 봉사정신을 좀 가져야 되는 어떤 시기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시기 때 좀 이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의 어떤 상황들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발목을 좀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상황을 휘두를 수가 없고요. 좀 일방적으로 좀 주변에 맞추는 자세로 갈 때 오히려 의외로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식대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은 좀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매우 적극적으로 좀 가까운 사람들하고의 문제에 개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나 가족들 같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의 어떤 일들에 내가 굉장히 밀접하게 집중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오래되고 고질적인 문제들이 수면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과거에 얽힌 일들,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트라우마라던가 고통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쪽이 두드러지게 이제 올라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나 또는 그 문제를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놓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우리는 항상 고통을 회피하고 싶어 하고 그냥 즐거운 것만 맞이하고 싶어 하는 어떤 편중된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빛 하면서 가기는 어렵습니다. 가끔은 어둠을 직면해야 될 때도 있고 그 어둠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우린 보통 어둠은 직면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하니까 더욱더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을 좀 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요. 또한 지금 첫 번째 집에서 이제 토속 목성이 막바지라고 이제 봤잖아요. 나의 능력과 한계를 체감하는 시기다라는 거죠. 이 체감을 하면서 이 능력과 한계를 깨부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깨부술 수도 있고요. 또는 거기에 좌절해서 무릎 꿇을 수도 있습니다. 깨부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그러한 노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기울여야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나의 능력이나 한계를 무시하고 어떤 일을 진행하게 됐을 때에는 잘 안 된다는 거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이거는 1년의 어떤 전반적인 기운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염소자리 한번 살펴봤고요. 물병자리 분들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먼저 달이 9번째 집에서 11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1번째 집에서 달하고 태양이 만나는 합삭이 일어나는 시기고요. 주말에 일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집에 있는 태양이 3번째 집에 있는 화성의 기운을 강하게 받는 게 있고요. 그리고 12번째 집에 있는 토성이나 목성의 기운이 막바지에 접어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한번 살펴보면은 좀 색다른 경험을 하고 색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자기가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나 사람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9번째 집이나 또는 이 11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익숙치 않은 장소 또는 우리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 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뜻하지 않는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뜻하지 않는 행운이라는 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좋은 기운을 나타내는 거죠. 뜻하지 않은 불운도 있겠지만 뜻하지 않는 행운, 우리가 이런 뜻하지 않는 행운을 만나려면 색다른 경험이나 색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장소, 색다른 어떤 경험 이런 걸 다 거부하고 막는다면 어떻게 뜻하지 않은 행운이 날 찾아올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관 없는 열린 마음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3번째 집에 있는 화성이 강하게 영향을 끼치는데 이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의식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약간 두렵거나 또는 저거는 나랑 전혀 안 어울릴 것 같거나 이런 또는 뭐 아직은 때가 아니거나 이런 식으로 좀 고민했던 어떤 배움이 있다면 난 저 공부하고 싶어 알아보고 싶어 뭐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그룹에 내가 소속이 되거나 새로운 친구를 좀 사귀거나 이런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좀 헷갈리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배움을 추구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그룹이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인해서 내가 새로운 배움이 추구되는 건지 어차피 그게 두 개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는 거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번째 집에 있는 토성이나 목성은 우리가 보통 12번째 집은요. 인지하기 어려운 집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지하기 어렵다라는 건 알 수 없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답답함이나 슬픔이 이번 연도 내내 특히 또 이 시기에는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좀 우울해. 이걸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상승 별자리가 물병자리인 분들은 이런 코로나 블루의 어떤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 건강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가 있겠고요. 뭔가 큰 변화나 성장을 막는 제약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죠. 보통 우리가 이럴 때에 눈에 안 보이는 기운이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유가 알 수 없는 답답함이나 슬픔이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종교를 찾기도 하고 상담사를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막 찾아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서 더욱더 깊은 세계나 깊은 마음속으로 우리의 관심이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성장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성장을 겪기에 좋은 어떤 시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 좋게 바라본다면 물병자리 입장에서는. 근데 뭔가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막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성장하고 이런 개념은 좀 약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안을 바라보면서 밖을 바라보는 거는 동시에 안 되는 거예요. 밖을 바라보면 우리가 안을 보는 기운이 취약해지게 되는 거고 안을 바라보면 밖을 보는 것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진리와 환상을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망상을 보면 우리는 진실이나 진리를 볼 수 없고요. 진리나 진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망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마음의 평안을 더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한번 살펴봤고요. 물고기 자리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운세 보도록 할게요. 물고기 자리를 보면은 달이 8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10번째 집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집에서 달하고 태양이 만나는 합삭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10번째 집의 태양의 기운이 이 두 번째 집의 화성으로 인해서 좀 강화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집에 토성하고 목성이 위치하고 있죠. 이게 이제 막바지 영향을 준다라고 보면 돼요. 이 네 가지가 이제 중요한 하늘의 이벤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하늘의 이벤트가 현실적으로 이 땅에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과 몰두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시기들이 있어요. 중요한 시기들. 무엇을 시작할 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모두에게 보여줄 때 즉 결과나 결실이 드러나는 시기 때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회를 나가기로 해요. 그러면은 그 대회에 나가려고 마음을 먹을 때 그 다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대회 당일날 그 대회를 할 때가 엄청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보여줄 때 또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결과가 드러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때에는 집중력과 몰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번째 집이라는 거는 책임과 의무의 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막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겁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 내가 사회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어떤 위치입니다. 즉 그러한 것들이 중요해지는 어떤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책무나 일이 집중되는 시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시기에는 내가 하기 싫다고 피하고 또는 뭐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서는 좋은 결과가 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10번째 집에서 또 화성의 기운이 또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나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욕구나 욕망이 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즐겁고 내가 재밌고 그냥 뭐 주변이 어떻든 뭐 그냥 뭐 나 혼자 소소하게 즐겨야지 이게 아니라 나의 영역, 내가 예를 들어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거를 더욱더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인정받고자 하는 어떤 욕구도 되게 커져서 주변에서 인지하는 나의 어떠한 존재감 또는 영역이 커진다는 거죠. 그걸 키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1번째 토성과 목성의 기운이 막바지에 이르른다는 건 뭐냐면은 이 11번째 집은 친구와 동료를 나타내는 그런 집입니다, 보통. 그러면 이 친구와 동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답답하거나 막히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좋을 때 친구는 뭐 그냥 뭐 다 그냥 뭐 좋을 수 있죠. 그런데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친구나 동료의 어떠한 진정성을 알아보기 좋은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친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저 사람한테 좋은 친구가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때에는 내가 좀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런 친구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을 좀 도우려고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나 혼자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좀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 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물고기 자리까지 우리 12월 14일부터 20일 그 운세를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 토성 목성이 그 염소 자리 마지막에 위치하면서 정말 마지막 힘을 득세하듯이 발휘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이제 3차 대유행으로 접어들고 1000명 가까이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 1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돼서 모두 다 지쳐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김호준 뉴스공장을 보다가 김호준 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이 많이 됐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정말 잘해왔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잘해왔는데 이제 별로 안 남았는데, 이 별로 안 남은 시기 때 조금 우리가 방심하고 조금 풀어져서 여태까지 해온 걸 망치면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긴장을 풀지 말고 여태까지 정말 잘했으니까 그 잘한 거를 마무리까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다 힘든 이 시기에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좀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좀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 동안 우리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했고요. 네,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